그 누구도 저한테 넌 할 수 있어 이 한마디를 안 해주더라고요. 물론 먼저 다가가서 힘들다고 표현하고 위로도 받을 수 있었겠지만 뭐랄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애들은 다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혼자 점점 제 자신을 더더 깊게 슬럼프로 끌고 간 것 같아요. 그렇게 고1, 고2가 지나고 예비 고3 겨울방학이 왔는데 이제 진짜 공부를 해야겠는데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게 EBS 인강이라도 듣자 였어요. 정말 마음먹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3월 모평을 보고 이제 혼자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설 인강으로 돌리고 혼자 공부를 하고 4월달 모평을 봤는데 정말 최악의 점수가 나온 거예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고 또 진짜 다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잠깐 공부했던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가 문제인가 고민을 해봤는데 답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목표가 없다. 나중에 커서 저처럼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꿈을 이뤄서 그 일을 하면서 심장이 뛰고 또 설레임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목표가 생기고 하루하루 정말 그것만 생각하면서 힘들어도 참고 1분 1초 아껴가면서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2년 동안의 슬럼프를 극복했고 제가 설정한 인생의 두 번째 목표를 향해서 실패는 있어도 좌절 없이 후회 없이 남은 120일을 달리려고 선생님과 약속하고 또 선생님께 응원받고 싶어서 이제서야 솔직하게 글 남겨요. 2012년 7월 6일 조민경 학생. 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봄, 정치의 지도를 그리자 수능 완성 명치를 맡은 박봄입니다. 그러네요. 딱 맞네요. 실패는 있어도 좌절은 없다 라는 말. 그 말을 민경이는 그냥 몸소 체감한 것 같아요.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인생이 여러분, 어떤 인생이 성공 가도만 달리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작은 실패부터 큰 실망까지 실패까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했다고 아예 손을 놔버리고 좌절을 하고 포기를 하면 그 다음 미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그동안 얼마나 좌절했고, 실패했고,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시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좀 미래의 설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실패는 있지만 좌절은 없다라는 말을 다시 한 번만 이렇게 되새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입법부와 입법과정과 입법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크게 입법부, 국회에서 배울 내용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 어떻게 해요? 국회의 권한.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국회의 권한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죠. 국회의 권한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입법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그리고 국가기관 구성 권한, 국정통제 권한이 있다. 크게 뼈대 잡아가시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국회의 권한, 공부했던 내용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 할 내용은 뭐냐면 국회의 구성입니다.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정리를 하고 관련된 문제풀이를 해보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국회의 구성 그리고 그런 물어보는 학생들 많더라고요. 수능 완성, 수능 특강에 개념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문제 앞쪽에 개념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활용해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여러분의 노트가 있으시다면 노트를 보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노트 따로 놔두고 또 여기 개념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거기 다시 밑줄 긋고 거기다 다시 필기해서 여기저기에 흐트러 놓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트 애초에 처음에 만든 학교 프린트여도 상관없고요. 여러분이 개념 강의를 들으면서부터 만들어 놓은 축적해 놓은 노트여도 상관없고요. 하나의 모든 것을 집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개념은요, 선생님과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이 어떨 때는 지금 우리 수능 완성 교재에 있는 개념을 빔으로 보여드려요. 그러면 그렇게 같이 본다든가 하는 식으로만 체크를 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회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지요. 네. 국회의 구성, 크게 이렇게 5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국회의장단. 여러분 국회를 생각하실 때 학급을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반장, 부반장, 그리고 우리 학급의 일원들, 그게 바로 국회의원들. 그리고 학급회의, 그게 본회의예요. 본회의. 그리고 상임위원회, 학급의 부서들, 미화부, 총무부, 체육부 하는 그 부서들. 교실하고 똑같습니다. 구성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국회의장단 의장 1명, 부의장 2명. 임기 2년인데 암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한 번 들어도 기억에 남을 겁니다. 반장 1명, 부반장 2명인 셈입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보도록 할게요. 국회의원의 특권 2가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불체포특권 관련해서 요즘 한참 시끄럽게 뉴스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같이 정치 배웠던 학생들은 정말 귀를 기울여서 들었고 또 이해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면책특권부터 먼저 설명을 해보면요. 책임을 면해주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행한 직무상의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행한 어떤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한다면 국회의원이 나중에 이것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묻거나 이러면 어떡하지? 그런 신경을 쓰다 보면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에게 이와 같은 특권을 주게 된 겁니다. 실제 이 면책특권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는 우리 문제통에서 조금 있다가 확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불체포특권이에요. 불체포특권은 바로 그런 역사적 배경인데요. 뭐냐면 과거의 군주들이 의회 의원들의 활동을 좀 제약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빌미를 잡아서 체포해버리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국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회기 중입니다, 여러분. 회기 중. 회의가 열리는 이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습니다. 회기가 열리는 중에는 국회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체포 또는 구금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체포 동의안, 국회가 체포 동의안을 처리를 했었죠. 이 동의안이 가결되어야지만 체포되고 구금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체포 동의안이 2명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대해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한 명은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고 한 명은 가결이 되었죠. 그래서 체포 동의하겠다라고 가결된 국회의원은 체포돼서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부결된 국회의원은 체포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동시에 2명의 국회의원, 같은 시기에 2명의 국회의원을 두고 하나는 부결이 되고 하나는 가결이 되었다고 해서 좀 떠들썩했던, 그래서 여러분 한번 뉴스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불체포특권과 관련해서. 그래서 회기 기간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구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어야지만 체포 구금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기 전에 체포 구금된 경우에는 국회 요구로 석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 현장에서 잘못을 저질러서 체포된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에 관련된 우리 교재의 내용들도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볼게요. 본회의는 재적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사의 최종 결정기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려운 말로 나왔는데 학급회의랑 똑같습니다. 학급회의는 우리 반 모든 구성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반의 아주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최종 결정기구죠. 바로 그거예요. 이게 본회의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볼게요. 상임위원회는 학급 부서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학급 부서가 존재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있을 때는 체육부 위주로 이렇게 꾸려가면 훨씬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자율학습 감독은 학습부 위주로 이렇게 맡겨두고, 그리고 환경미화는 미화부 위주로 이렇게 맡겨두면 반이 잘 돌아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이 300명이에요. 많은데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져서 전문적인 의안들을 먼저 심의를 하다 보면 효율적으로 국회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구입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모든 국회의원 300명이 다 모여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그 각각의 상임위원회가 전문적으로 심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정부 조직에 대응하여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정부 조직을 딱 가서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진 못하지만 있잖아요. 행정안전자치부 있고 외교통상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부서에 맞추어서 상임위원회가 딱딱 대응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안전자치부 있으면 환경이래요. 행정안전자치부 있으면 어쩐지 말하면서 이상했어요. 행정안전자치부 있으면 행정 상임위원회 이렇게 대응되게. 외교통상부 있으면 외교 상임위원회 이렇게 대응되게. 그래서 정부의 조직과 대응하여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감시 견제 기능도 있고 국회 상임위원회가 바로 그 정부 조직을 감시 견제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때도 그 해당되는 정부 조직에 대해서 견제, 감시,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부와 의회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죠. 외교부와 그리고 외교 상임위원회가 같이 이렇게 국정의 아주 중요한 일을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바로 행정부와 의회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임위원회 관련해서는 학급 부서 같은 거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영역이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전문성이 높고 효율성이 높다. 정부 조직 딱 나눠져 있는 것과 딱 이렇게 대응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제 교섭단체 있습니다. 교섭단체. 교섭단체의 의미는 뭐냐면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모임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교섭단체의 지위를요. 교섭 말하는 거죠. 뭔가 국회 의사 일정이나 이런 것을 짜거나 이럴 때 이 교섭단체의 중심으로 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교섭단체의 지위를 갖는 정당은 좀 하나의 나는 진짜 큰 정당으로서 하나의 당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같은 정당들은 소속 국회의원이 20명이 훨씬 넘잖아요. 교섭단체의 지위를 탁탁 갖습니다. 그런데 두세 명인 정당들, 그런 정당들은 교섭단체의 지위를 갖지 못하죠. 작은 정당. 그래서 교섭단체의 지위 볼게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통합하고 조정함으로써 역시나 국회의사의 효율적 진행에 기여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본 내용들, 이 내용들은 국회의 권한에 비하면 훨씬 평이에요. 그렇죠? 한 번만 정리할게요. 반장, 부반장이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있다. 우리 교재에 표를 통해서 비교해 놓은 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본회의는 국회의사의 최종적인 정책 결정기구. 그리고 상임위원회는 정부 조직 나눈 거에 대응해서 이렇게 그래서 전문성이 높고 그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효율성이 높다. 그 다음에 교섭단체는요.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에게 주기도 하고요. 모임에게 주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뭐냐면 어떤 작은 정당이 있어요. 5명밖에 소속 의원이 없는 정당이 무소속 15명을 데리고 그러면 같은 정당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20명이 모임으로 모여도 교섭단체의 지위를 준다라는 거죠. 하나의 정당이 꼭 하나의 교섭단체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소속을 포함한 작은 정당들이 20명으로 모여지기만 하면 교섭단체의 지위를 준다라는 얘기예요. 이 교섭단체의 지위를 가진 정당들을 중심으로 이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배분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의 당당한 정당으로 인정받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역시 효율성 높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의 10번 문제입니다. 준찬이 보세요. 외교관이 참 멋있는 직업 같아요. 되기가 너무 어렵죠.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꼭 되세요, 준찬이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에 임시국회에서 다룰 주요 안건에 대해서 어떤 당 교섭단체의 대표인 A 의원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 아닌데 어떤 당이 있으면요. 당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해서 정당의 구성원이 모두 국회 내 여기 국회 내로 진출하는 게 아니죠. 정당의 구성원 가운데는 선거에 떨어져서 그냥 당원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선거에 이겨서 국회의원으로 된 사람들도 있죠. 이 국회의원으로 된 사람들이 국회 내에 진출했다고 해서 여기 원내 인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국회 내에서 이 여기 소속된 정당의 그 대표를 원내 대표라고 부르고요. 이거보다 더 크게 하나의 정당 대표가 이렇게 정당 대표, 당 대표. 그래서 여러분 신문 보시면 어떤 정당의 원내대표가, 당대표가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섭단체의 대표인 A 의원 이러면 이게 바로 원내대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A 의원을 모시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른 안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동그라미당은 특히 다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첫째는 행정부에서 요청한 일반 사면 문제. 둘째, 정기국회에서 통과하였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 임대주택 건설 관련한 법안의 재의결 문제. 그리고 셋째는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문제가 그것입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일반 사면 나왔는데요. 이 뒤에 가서도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일반 사면과 비교해서 여러분 특별 사면을 보시는데요. 행정 과정에서 이 문제로 나오는데 이 특별 사면은요. 어떤 특정인의 범죄 선고의 효력을 없애주거나 아니면 형 집행을 없애주는 겁니다. 특정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문기사 보셨을 거예요. 뭐 대기업 누구의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이런 거 보셨죠? 특정인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특별 사면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면은 뭐냐면요. 특정 범죄예요. 특정 범죄를 저지른 전체 모든 사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교통사고 관련해서 뭐 그거에 해당되는 뭐 죄를 저지른 전체 사람을 사면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특별 사면이고요. 일반 사면이고요. 이 일반 사면이 특별 사면과 다른 점은 뭐냐면 특정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 그리고 특별 사면은 특정인을 사면해 준다는 차이가 있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특정 범죄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른 전체 사람에 대해서 사면을 하는 일반 사면은 이건 국회 동의가 필요해요. 그런데 특별 사면은 국회 동의 필요 없이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면 문제. 왜 그런데 이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가 이번에 우리가 처리할 내용 중에 일반 사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게 국회의 문제라고 한 거예요? 일반 사면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 사면을 하는 건데 국회 동의가 필요하니까 이게 국회의 일로 넘어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재의결 문제, 이 문제 이렇게 있다. 그럼 1번부터 문제풀이를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억은 임시국회는 제적의원 아직 안 했지만 사실 우리 그동안 수능 특강까지 다 했잖아요. 준찬이 이 임시국회는 제적 국회의원 3분의 1 말해버렸네. 3분의 1 이상의 요구를 통해 소집된다. 준찬이 맞아요? 틀려요? 제가 말해버렸네요. 4분의 1이죠. 3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대통령의 요구로 열리죠. 그래서 이 내용 틀린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니은 교섭단체의 구성을 위해서는 20명 이상의 의원이 필요하다. 맞아요, 준찬이? 맞죠. 2번이 정답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네요. 3번, 디귿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면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거 맞다고 할 거예요. 여기 승인, 선생님 분명히 뭐라고 썼냐면 동의라고 썼습니다. 승인과 동의의 차이점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뭐죠? 동의는 항상 짝지어서 외우라고 했습니다. 사전 동의, 승인은 사후 승인입니다. 이 일반 사면은 동의예요.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일반 사면 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국회에 허락해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만약에 승인이라면 사면 다 해놓고 나 사면했거든? 허락해줄래? 이겁니다. 근데 이 일반 사면은 동의예요. 사전 동의. 아직 하기 전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다음 보겠습니다. 4번. 리을의 과정. 법안의 재의결 과정을 거친 법안은 대통령 공포 후에
5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일반적으로요, 재의결 법안은 대통령이 5일 이내에 공포하는데 효력이 발생하는 건 20일 이내가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 미음의 과정을 통해 선출된 자는 국회의장이 임명장을 수여한다. 여러분.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은 대통령이, 3인은 국회에서, 3인은 대법원장이, 333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9명의 임명장은 다 누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선출은 국회에서 3인을 하지만 그 3인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9명의 임명을 모두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도 틀렸습니다. 되었죠? 여기까지 봤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교재 88쪽에 심화 자료 나와 있는 내용인데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은 왜 필요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놓고 여러분 아래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이 내용은 굉장히 심화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여기 보시면 적용기간 일시적 뭐 이렇게 막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들어두시면 되고요. 문제가요. 여러분 몇 번을 당부드려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를 출제할 때는 교과서 밖에서 낼 수 없습니다. 교과서에 이런 내용들, 뭐 일시적이고 뭐 요런 내용들 안 나옵니다. 뭐 영구적 뭐 이런 내용들 안 나옵니다. 그러면 출제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출제하느냐? 제시문 안에 이런 내용 다 밝혀주는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교과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와 같은 심화 자료가 막 나왔을 때 비교해서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거라면 여러분 사실 암기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더 어려운 거 그리고 지엽적인 걸로 막 파고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칫 이런 표도 막 외우실지도 모를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더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있죠. 불체포 특권은 보호하는 건 신체의 자유입니다. 군주가 자의적으로 정말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막 체포하고 막 이랬었던 그런 역사적인 경험에 따라서 불체포 특권을 주고 그 국회의원들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면책 특권은 그 국회의원들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을 그들이 정말 소신 있게 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관련된 헌법 조항을 보시면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볼게요.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입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체포 구금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체포 동의안이 넘어온 거고 가결하고 부결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구금되지 아니었다. 또 보세요.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는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합니다.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회기 중에는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어떤 것도 하냐면 일부러 동료니까 체포 구금을 뭐 막아주고 이게 왜 막아주냐면요. 하나의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도 줄어들면 사실 정당들은 좀 싫잖아요. 그런 것도 아마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일부러 이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으니까 일부러 회기를 여는 거예요. 회기가 아닌데. 그래서 임시국회를 일부러 엽니다. 임시국회를 일부러 열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나의 동료를 보호하는 국회다라고 해서 방탄국회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는 좀 비판의 그런 글들도 되게 많고 그렇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일부러 임시국회를 열어서 체포 못해가게. 방탄국회.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적용 기간은 일시적입니다. 국회 회기 중에만. 이런 일시적이라는 말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회기 중에만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법적 책임 여부, 법적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체포 동의안이 이제 가결되고 부결된 국회의원들을 보면 그 부결된 국회의원의 경우에 왜 체포 동의안이 넘어왔냐면요. 그 국회의원은 어떤 혐의가 있었냐면 비리 혐의가 있었습니다. 비리 혐의가 있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체포 동의안이 넘어왔죠. 근데 국회가 동의해주지 않았어요. 국회가 동의해주지 않아서 체포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기가 끝나고 나면요, 그 비리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나중에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법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제한 가능 여부. 국회가 체포 동의를 할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상대적 특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그 국회의원은 구속이 됐다고요. 그래서 이건 절대적으로 무조건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체포 동의를 한 경우에는 끌려가요. 불체포 특권이 제한돼요. 보셨죠, 여러분? 사례와 함께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직무 관련성 이랬습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 있어서도 불체포 특권이 인정이 됩니다. 바로 이런 거, 비리 혐의. 비리 혐의를 가지고 체포한다고 했는데 체포 동의 안 해주면 불체포 특권에 따라서 그대로 국회의원직을 계속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 있어서도 인정이 된다. 말들이 조금 어렵죠. 그다음에 면책특권 볼게요. 직무상 발언과 표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행한 그 직무상, 이거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업무상,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요. 이 면책특권은 영구적입니다. 국회의원으로 그 이후에 나온 다음에도 국회의원은 그만둔 다음에도 영구적으로 계속 보장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영구적이 아니면 나중에 내가 국회의원 그만두고 나서 끌려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생각하다 보면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못 한다고요. 그래서 이 면책특권은 영구적으로 이렇게 보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적 책임 당연히 면제되죠. 영구적으로 보장이 되니까. 그 다음에 제한 가능 여부, 절대로 제한이 불가능하다. 면책특권에 대해서 제한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직무 관련성,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만 인정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 예를 들면 비리 혐의에 관련해서도 체포 동의를 안 해주면 불체포 특권을 그대로 누리게 되는 거죠. 보셨습니까? 내용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막 걱정이 되는데요.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내용,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체포 구금되지 아니한다. 회기 전에 체포 구금되면 국회의 요구로 석방할 수 있다. 지금 보시면 회기 중 이랬습니다. 그래서 적용 기간은 회기 중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국회의원 2명을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국회의원 2명. 한 명은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서 구속이 됐고요. 한 명은 부결돼서 그대로 국회의원직은 둘 다 유지되고 있네요. 한 명은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서 구속이 됐고요. 한 명은 부결돼서 체포 구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더 많군요. 체포 구금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체포 동의를 한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 없어서 제한 가능하다. 이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 있어서도 불체포 특권을 인정해 주죠. 예를 들면 비리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지만 안 돼. 동의 못 해줘. 이러면 체포 못 하니까. 그래서 관련이 없는 범죄에 있어서도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깊게 안 나올 텐데 여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안 하고 가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막 골머리를 앓고 단순 암기할까 봐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제 관련된 문제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경이 보세요. 여기 요 내용, 바로 여기 면책특권에 대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려볼게요. 가나와 관련된 국회의원의 특권 했습니다. 문제 속에서 국회의원의 특권 이렇게 나왔으니까 불체포 특권 아니면 면책 특권이겠구나 생각하시고, 가나 나왔으니까 하나는 면책, 하나는 불체포겠죠. 보겠습니다. 1992년 9월에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A 의원이 대한민국의 국시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이념, 국가 이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의원이 대한민국의 이념은, 국가 이념은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본회의 이전에 기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린 행위. 국회의원이 이런 행위를 했네요. 선생님이 찾아본 바로는 1986년 노태우 정권 하에서 어떤 한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은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다. 통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딱 읽어보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군사정권의 연장이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반공이 아니라 이렇게 탁 대한민국의 이념은 반공이 아니다.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이 반공이 얼마나 강조되던 시기였는데 반공이 아니다. 이 말이 굉장히 강조가 딱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말 속에서.
그래가지고 이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으로 체포가 돼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가 돼서 의원직을 상실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건 국가보안법상 반공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가치인데 네가 지금 반공이 아니라 막 이런 주장을 하느냐. 국가보안법 위반, 위원직 상실, 그리고 체포 이렇게 됐었어요. 예, 위원직 상실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92년에 와서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는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보세요. 이 의원이 당시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기자들에게 알린 행위는 이렇게 한 행위는 이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된다.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면책특권에 해당된다라는 이런 판결을 받아서 이제 이 국회의원이 그 전에 뭐 의원직을 상실하고 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했던 것들이 다 책임을 면해주게 된 거죠. 되셨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면책특권의 사례가 되는데요. 지금 대법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면책특권에 해당된다라고 이 판결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100대 판결에 들어가는 아주 그 의미 깊은 그런 판결이래요.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면책특권의 사례가 나왔습니다. 예, 두 번째, 2005년 7월 개정된 국회법에는 국회의장이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지금 이렇게 체포 동의안이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본회의에서는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하루 지나고 나서 3일 내에 표결한다라는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체포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기어. 가에서 인정된 특권은 국회 의결을 통해서 제한할 수 있다. 여러분, 면책특권은 제한할 수 없는 그런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영구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면 나중에 국회의원은 그만두고 다시 책임을 물으면 무서워서 그 당시에 소신 있는 발언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인 특권의 성격을 갖죠.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넘겨주시면 가에서 A 의원은 임기 만료 후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아니요. 그때 법적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 나에 나타난 특권은 범법 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의 보호에 악용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그냥 서로 보호해주는 방패막이, 방탄국회. 이거 맞습니다. 리을.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닐 때에는 나의 절차와 무관하게 범죄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회기 중이 아닐 때에는 이랬습니다. 그렇죠. 이 불체포 특권의 경우는 회기 중에만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회기 중에만. 그래서 일부러 회의를 열기도 한다고 했죠. 임시국회를 일부러 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기 중이 아닐 때에는 체포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회기 중에만 적용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준경이한테 하나도 안 물어봤네요. 집중해서 하느라고. 준경이 맞췄어요? 맞췄어요? 네. 다음 문제 볼게요. 이 문제에서 물어봐야 되겠다. 준경이 이 문제에 긴장하세요.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여러분 4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할 내용은 바로 단원제와 양원제입니다. 단원제와 양원제를 가지고 의회의 구성 방식이 되는데 단원제와 양원제를 가지고 단독으로 문제를 이처럼 출제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이 문제 속에서 단원제와 양원제의 의미 파악하시고 그리고 장단점은 여기 보기 통해서 파악해 주시면 그 정도면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볼게요. 국회의 구조를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일부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견해의 핵심은 현재 단원제에서는 인구 비례에 따라 구성되어 있어서 지역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에서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의사만 관철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단원제죠. 하나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원, 의회, 하나로 구성된 의회인데 이 의회를 어떻게 구성하나 봤더니 지역 비례로, 지역 인구 비례로 해서 그래서 의회를 구성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수도권 서울에 제일 국회의원들이 많고 그 다음에 경상도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많고 강원도나 전라도나 충청도는 상대적으로 국회의원들의 비중이 작죠.
그렇게 된 이유는 의회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의 의회를 지역의 인구 비례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인구가 많은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의사만이 관철될 수밖에 없겠죠. 거기 출신의 거기서 배출한 국회의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단원제로 하니까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더라라는 것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지역마다 같은 수의 의원을 뽑는 상원과 그리고 일정 인구 수당 대표자를 뽑는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대요. 이 양원제, 여기 이런 내용 보세요. 이 내용은 바로 미국식입니다. 미국식이에요. 그래서 미국은요, 상원과 하원이 있는데 하원은 지금 우리나라랑 똑같이 이렇게 지역 인구 비례해서 하원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는 인구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데는 하원 의원을 많이 배출하고 우리랑 똑같이 그렇게 여기 인구 비례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알기로는 13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35명 맞을까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틀리면 안 되니까. 이 문제가 4번 문제죠. 4번 문제. 435명. 404라고 쓰면서 왜 100이라고 읽었죠? 435명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435명을 인구 비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 많고 어떤 주는 적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상원은 어떻게 하냐면요. 인구 비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같은 수를 뽑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50개 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50개 주에서 어떤 주는 인구가 많고 어떤 주는 적지만 그거에 상관없이 50개 주 모두 동일하게 2명씩 하자. 100명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지역의 인구 비례 의회 단원제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은 지역 수도권 중심으로 의사가 관철됐다. 이거 문제 있다. 그러니까 양원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원은 그대로 지금 하는 방식대로 인구 비례로 놔두는데 상원은 정말 지역별로 똑같이 미국처럼 이렇게 50개 주가 크던 작던 2명씩 똑같이 하자. 이런 걸 하나 더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양원제로 하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한다. 그래서 단원제를 양원제로 바꿔야 한다는 그 주장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린 거예요. 이러한 문제 제기는 일면 타당하죠. 일면 그럴듯하죠. 그렇지만 이 지역 외에도 지금 지역의 문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국회의원을 구성해 볼 때 수도권이나 또는 경상도 출신의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 그것만 문제일까요? 여성은 너무 적다. 또는 장애인을 대표할 국회의원은 너무 적다. 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농촌을 대신할 그런 대표들은 너무 적다. 뭐 정말 다양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그래서 지역 이외에도 성별, 계층과 같은 다양한 이질적인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꼭 이 지역만 따져가지고 인구 지금 현재 단원제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능 대표제나 직업별 대표제나 또는 비례 대표제를 도입하고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대안이지 양원제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요것들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만약 양원제가 도입되면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네. 이 문제 준경이 이 문제는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요거. 쭉 나와가지고 지금 양원제, 단원제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핵심은 양원제의 문제점 찾아라. 그겁니다. 그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있던 단원제 우리나라 이렇게 의회 구성한 거, 미국에 이렇게 상원과 하원을 구성한 이런 얘기들은 여기 50개 주 2명씩 해서 100명이 여기 똑같이 주 대표로 상원을 이룬다. 인구 비례해서 하원을 이룬다. 이런 내용들은 암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난 6월 모의평가에 미국식 그 선거 제도를 약간 변형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문제풀이를 선생님이 하면서 이거 미국식 변형해서 출제된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한 학생이 물론 관심이 있어서 미국식은 어떻게 선거가 다른지 관심이 있어서 막 이렇게 막 다시 질문하고 파보고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굉장히 좋지만 이게 그럼 미국식 선거제도가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거 암기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해갖고 막 미국식을 찾아서 암기하는 혹시 그럴까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양원제와 단원제가 있고 단원제는 하나의 의회고 양원제는 상원, 하원하는 이런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지 미국이 여기 지금 여기 문제 수능 완성 이 문제 연계교재 문제 이렇게 지문에 나왔으니까 인구 비례가 하원이고 주대표가 상원이고
이렇게 외우지 말라는 얘기가 됩니다. 말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기 양원제의 문제점이에요. 그럼 문제점 풀어보도록 할게요. 국회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 맞아요, 준경이? 맞죠? 두 개니까 국회의 의사결정을 할 때 상원, 하원 어디에 책임 소재가 있을지 불명확해지죠. 맞습니다. 니은. 경솔한 의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러분, 미국의 경우는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을 통과해야지만 그게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경솔한 것이 아니라 신중하죠. 그러니까 경솔한 건 오히려 단원제. 이건 단원제의 문제점. 디귿. 의회와 정부의 충돌 시 해결이 어려워진다. 이건 바로 단원제의 문제점입니다. 양원제에서는 정부와 하원이 충돌하면 상원이 가운데서 완충제 역할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충돌의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것, 이거는 양원제. 그리고 이렇게 충돌 시 해결이 어려운 건 단원제의 문제점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리을. 의회 운영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겠죠. 두 개를 운영하니까. 당연한 얘기. 이렇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통에서 양원제, 단원제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양원제, 단원제 정리했고요.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부터 국회의 권한 봤습니다. 몇 가지? 네 가지. 국회의 권한 4가지 봤어요. 그리고 넘어와서 오늘 이 시간부터 본 것이 뭐냐면 국회의 구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국회의원의 특권 이런 거 살펴보고 양원제, 단원제까지 봤고요. 이제 국회의 회의 운영과 의사진행 원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 회의 진행과 의사진행 원칙. 외울 것들이 많죠. 이해하시고 시험 전에는 반드시 확실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죠. 보겠습니다. 매년 1회에 열리는데 이 회의는요. 선생님이 지금 회의에 대해서 할 겁니다. 회의. 이 회의는요. 매년 1회 열리는데 10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회의 뭐죠? 정기회, 정기국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아까 문제 출제된 거 보셨죠? 3분의 1이다 이렇게 속이기도 합니다. 4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대통령도 요구해서 열립니다. 뭐죠? 임시회입니다. 그러면 정기회와 임시회의 공통점을 보도록 할게요. 공통점은 뭐냐면 국회잖아요. 국회 입법부잖아요. 입법부니까 당연히 정기회를 열던 임시회를 열던 법률안을 만들어야죠. 처리해야죠. 이건 공통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법부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건 뭐 외울 거 없고. 차이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매년 1회에 열립니다. 정기국회. 9월 달에 열리고요. 100일을 넘길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임시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차이 외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정기국회 기간에는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국정감사. 정기국회 기간. 국정감사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제시문에 나오면 정기국회 열린 거구나. 정기국회 열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9월달, 10월달 하면 EBS를 비롯하여 각 기관들이 이 국정감사를 받느라고 힘들어집니다. 직원들도. 그래서 국정감사. 그리고 이때 예산안 심의 확정을 하고요. 매년 예산안. 그래서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확정하면 정기국회 기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시회는 보통 국정조사를 열 때 임시회도 열리고요. 국정조사 안 해도 임시, 법안 처리하느라고 임시국회가 열리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 때문에 여기다 국정조사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그럼 정기국회. 1회 10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의사진행 원칙을 좀 보도록 할게요. 회의를 진행할 때 어떻게 진행하냐면 첫 번째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다수결 원칙이라고 써 있는데요. 국회에서는 어떤 안건을 처리할 때 어떤 안건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을 만족할 만한 숫자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요, 여러분. 다수결 원칙은 한 명이라도 더 많으면 되는 게 다수결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특별히 국회에서는 그냥 무조건 한 명이라도 더 많으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되기 위해서는 그 결정을 만족할 만한 숫자, 그래서 정족수가 필요합니다. 정족수. 그래서 일반, 의결, 정족수. 일반적으로 어떤 의결을 하기 위해서 만족할 만한 숫자의 원칙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행하는 어떤 의결은 거의 대부분 제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가 나오면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X하면 안 되겠네요.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다시요.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회의가 진행되는데 특별히 국회에서는 정족수가 필요합니다. 정족수. 의결을 하는데 만족할 만한 숫자가 필요합니다. 일반 의결 정족수 요거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특별 의결 정족수가 몇 가지 있어요. 쭉 국회 홈페이지에 가면 뭐 이만큼 써 있습니다.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우리 지금 이 교과서에서 수능 완성, 수능 특강 교재를 통해서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암기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대통령의 탄핵소추, 헌법 개정안 의결 이럴 때는 의결 정족수를 보니까 제적 3분의 2 이상이었죠. 제적 3분의 2. 이런 건 좀 다르잖아요. 여기랑 다르죠? 그럼 특별 의결 정족수입니다. 또 하나 해볼까요? 법률안을 의결할 때는 일반 의결 정족수를 씁니다. 그런데 법률안을 재의결할 때는요? 재의결할 때는 제적 과반수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다시요. 의결할 때는 요 일반 의결 정족수를 써요. 그런데 재의결할 때는 다르죠. 이렇게 다른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거 말고 특별한 몇 가지가 나오면 그것들은 꼭 암기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정책 결정의 민주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이 원칙, 공개 원칙입니다. 회의 공개의 원칙. 회의 공개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신청하면요,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가 있는데, 출석의원 과반수 또는 국회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비공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한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폐기하지 않고요. 다음 회기에 이어서 계속 심의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회기 계속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요거랑 요 두 가지를 밑에 거를 좀 헷갈려 하시죠? 예. 회기 계속의 원칙은 여기 1차 회의가 열리고요. 그 다음 2차 회의가 열렸어요. 안건이 진짜 많죠. 그러면 어떤 거는 처리하고 어떤 거는 부결됐는데 어떤 건 미처 처리하지 못했어요. 그럼 이거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다음 회의 시간에 계속하자 이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에 이어서 계속 심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의안을 다음 회의 시간에 또 제출. 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회기 계속의 원칙이나 이 밑에 일사부재의 원칙, 부재의 원칙 모두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건 뭐냐면 한 번 부결됐어요. B 아니다라고 부결된 안건은 그 회기 내에 다시 또 한 번 더 얘기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 안 된다.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 정리를 다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 4문제 남겨두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 4문제 다 풀어가지고 오십시오.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니까 다음 시간에 확인을 하고요. 오늘 배운 내용들 사실은 어려운 내용들 진짜 많았습니다. 암기할 것도 많고요. 여러분에게 숙제가 이만큼이네요. 다 해가지고 오세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